1000번의 고백. 프롤로그. 2014년 4월, 서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밝혀진 화려한 공간에 드뷔시의 달빛이 잔잔히 흐른다. 곳곳에서 샴페인 잔이 경쾌하게 부딪히고 음식 접시를 든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가 오간다. H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선 해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49주년 총동창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학의 동창회인 만큼 홀에는 IT 계열의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숱하게 모여 있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진필은 이곳에서 볼 줄 몰랐던 귀한 얼굴을 발견하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홀의 저편으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그의 애제자 강연이 보였다. 잘 컸구나. 참으로 잘 컸구나. 도모의 우수한 유전자만을 골라서 물려받은 듯한 녀석은 이런 자리에서도 크게 이목을 끌 만큼 독보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두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 녀석에겐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교수님?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의아하게 물었다. 가니, 반가운 사람을 봐서. 진필의 대답에 호기심이 일었는지 다른 제자가 그의 시선을 따라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만면에 화색을 띠며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청강은 아닙니까? 오즈게임즈 사장. 강연을 바라보는 제자의 얼굴엔 찬탄과 부러움이 한가득 일고 있었다. 천군을 아나? 자네보다 학번도 한참 아래일 텐데. 당연히 알죠. 오즈게임즈가 요즘 떠오르는 블루칩 아닙니까? 인터넷에 도는 프로필로 후배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워낙 얼굴을 안 비추니 같은 업계인데도 실물은 처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직접 본 소감은 어떤가? 뭐, 내일 당장 오주 주식을 왕창 사야겠다는 게 소감이죠. 코스닥 상장되는 것도 금방일 것 같고. 지금은 아케이드 게임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초전에 불과할 겁니다. 큰 거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너스레를 떠는 제자에게 크게 웃어준 진필은 다시 강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GK그룹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를 인수해 설립한 GK소프트의 박 사장,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메이징넷의 최 사장 등 업계의 거두들이 강연을 에워싸고 있었다. 한 번의 잭팟으로 반짝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들이 유독 많은 곳이 게임기였다. 1년에도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새로 세워지고 또 문을 닫는다. 10년 이상 롱런하는 게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아마도 저들은 강연을 타진해보고 있을 것이다. 반짝하고 사라질 녀석인지, 두고두고 그들에게 위협이 될 녀석인지를. 그리고 진필은 그들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갓 고등학교를 마쳤을 무렵부터 강연은 이미 당장 게임 시장에 뛰어들어도 손색 없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치밀한 성격답게 바로 승부하지 않았다. 꾸준히 학위를 따고 실력을 쌓으며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왔다. 아마도 천 회장은 미리부터 알아봤겠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험한 조건까지 내걸었겠지. 그래서 진필은 녀석이 빛나면 빛날수록 가슴이 아팠다. 용꿈을 꿨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커다란 황금용. 그래서 이 아이 도저히 못 지우겠어. 나을 거야. 진필아. 나 좀 도와줘. 그저 아름답고 똑똑하기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벗, 나연은 거기에 무모한 배짱까지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야 어린이집도 많으니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나연은 아이를 선택했다. 자신의 모든 꿈을 저 아이에게 걸고서 최고로 키워냈었다. 강연은 나연의 꿈과 열정이 오롯이 담긴 그런 아이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정강현 사장. 그 프로필이 다 진짜입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진필은 다시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엇이 말인가? 프린스턴에서 금융공학,
수학 복수 전공으로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까지 마치고서 우리과로 편입했다던데요. 맞네. 캬, 괴물이 따로 없군요. 대체 왜 국내로 편입했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게임으로 난다 긴다 해도 뭐로보나 하기는 미국에서 따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로 석사를 하지 않고 학사를 한 것도 이상하고요. 그거야 내가 모르지. 다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겠나. 제자에겐 그저 웃어넘겼지만 진필은 알고 있었다. 강현은 MBA 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그를 찾아왔었다.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그가 이루고 싶다 했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꿈꾸었던 세계. 그것을 실현하고 싶다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임을 진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MBA를 한 것은 천 회장의 뜻이었겠지만 수학을 전공한 것은 아마도 녀석의 안목이었을 것이다.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며 밑바탕이 되는 그것. 10년 이상 개발에 전념한 정상의 프로그래머들이나 절실히 깨닫는 수학의 중요성을 녀석은 그 어린 나이부터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나저나 고작 28인데 저 정도면 무섭습니다. 42에 이제 대기업 부장단 저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네요. 그의 밑에서 석사를 했던 성실하기 그지없는 제자는 격이 없이 부러움을 표현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왔던 극성실형 제자. 진필은 벌써 중학생 아이들을 둔 장성한 제자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었다. 대기업 부장도 훌륭하지 않은가. 훌륭하긴요. 매일매일 실적에 조임당하는 가련한 인생. 젊을 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 매일 하죠. 그런가? 하긴 천군만큼 뚜렷한 목표를 가졌던 제자는 나도 보지 못했네. 될성굴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안타까운 건 주식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교수님.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 얼굴이나 보겠습니까? 하하, 그러세. 진필은 강연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녀석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를 발견한 강연이 주위의 양해를 구하고 먼저 다가왔다. 그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에서 그리움이 아른거렸다. 그에게서 제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를 진필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아저씨라 부르며 그를 무던히도 따랐던 녀석이었다. 아비 없이 자라서 그런 것 같다며 나연은 늘 눈물을 글썽했었다. 아직도 어릴 적 모습이 생생하지만 이젠 그보다 한 뼘이 더 자라버린 장신의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뭐 나야 늘 그렇지. 전군 자네는. 그냥 좀 바빴습니다. 하는 것도 없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현은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보는 눈이 많은 만큼 그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만날 때마다 제 어미의 소식을 물어보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턴 묻기를 포기한 것 같았다. 그도 딱히 해줄 말은 없었다. 그저 천 회장이 알아서 잘 살펴주고 있으리라 믿는 수밖에. 죄송은 무슨 하는 게 왜 없어. 소문이 자자하던데. 선배들하고 인사나 좀 나누게. 다들 자네를 몹시 궁금해하지 뭔가. 하하, 그렇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즈게임즈의 천강현이라고 합니다. 강현은 서슴없이 선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도 건넸다. 말수가 적고 늘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교적인 멘트도 날려대는 깜찍한 녀석이었다. 그런 강현을 어릴 적엔 사윗감으로 몹시 탐내기도 했었다. 지금은 그저 물 건너간 얘기였지만 천 회장이 녀석을 데려간 그 순간부터 이미 배필까지 정해두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강현은 야망이 큰 녀석이었고 천 회장은 일찍부터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최고의 신부감을 고른 셈이었으니까.
천 회장이 녀석을 몹시 아끼고 있다는 건 그도 잘 알았다. 바라는 건 그저 녀석이 행복하길. 이젠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천라그룹이라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길. 진필은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 아들의 행복을 그렇게 기원했다. 강현은 다시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동창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잡한 자리를 뜰 수 없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어머, 강현 선배. 반가워요.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졸업하자마자 회사 차렸다면서요?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사장님이라 그런가? 강현 군. 스타일은 여전히 죽이네. 잘 나간다면서? 귀찮게 따라붙는 여자들을 피해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건만 여기서도 매한가지였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적당히 응수해준 강현은 다시 호란의 한산한 곳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이야, 청강은 사장님 아니십니까? 형이 동창회를 다 오고 웬일이래요? 핑크빛 샴페인 잔을 든 남자 하나가 시야를 막아서며 아른 척을 해왔다. 출입구를 응시하던 강현은 무심히 눈을 돌려 남자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10학번. 이름이 김준민이던가. 그가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 독학했던 4살 아래의 후배. 소진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면 말도 섞지 않았을 까마득히 어린 녀석이었다. 일이 있어서. 강현은 짧은 답을 내놓고 다시 출입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어서고 있었다. 1년에 한 번이는 학부 총동창회라 인맥이 필요한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찾는 자리다. 하지만 300명은 좋긴 없는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여전히 그가 찾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으세요? 준비는 서글서글한 얼굴로 친한 척 다시 말을 걸어왔다. 강현은 환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소진과 친했던 이 녀석이라면 혹시 알지 않을까? 그 녀석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연락은 대체 왜 끄는 건지, 무엇보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아니,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강현은 차마 묻지 못했다. 사실 같은 과 후배의 안부를 묻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기. 준민이 주저하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혹시 소진 누나 소식 모르세요? 꺼내기 힘든 말이었는지 준민은 빠르게 말을 쏟아놓고 쑥스러운 얼굴을 했다. 강현은 일순 허탈해졌다.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을 녀석이 먼저 물었다. 이 녀석도 소진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건가? 모르지, 당연히. 담담히 흘러나온 그의 말에 준민이 아쉬운 얼굴을 했다. 아, 그렇구나. 형이라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직 24. 속을 숨길 줄 모르는 녀석의 표정에선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읽혔다. 너도 몰라서 다행이라는 표정이랄까. 그래, 이 녀석. 소진이를 좋아했었지. 기억났다. 한눈에도 드러나는 녀석의 속마음을 소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둔하기는 이 녀석이나 그 녀석이나 판박이처럼 닮은 꼴이었다. 회사 이름이 오즈게임즈였나? 그렇죠? 할만해요? 그럭저럭. 여전히 출입구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강현은 건성으로 답을 주었다. 근데 회사 차렸으면서 왜 소진 누나는 쏙 뺐대요? 형이 하자고 한마디만 했으면 좋아서 바로 창민 멤버로 합류했을 텐데. 글쎄. 어린 녀석한테 그런 추궁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준미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둘은 잠시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고 주인은 동창회답게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안부를 묻고 화답하는 웃음소리,
구호를 외치는 연로한 대선배들의 목소리. 그리고 결혼했대. 소음 속에 섞여 들려온 어느 여자의 목소리에 강현과 준민의 굳은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이 찾는 여자의 이름이 들려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진이 말이야. 한소진. 작년 3월에 결혼했다더라고. 들려온 이름은 확실히 그 녀석이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 그것도 작년 3월이라니. 강현은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동명이인이라도 되는 걸까? 가능성을 타진해봤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공구학번 여자 후배들, 모두 소진의 동기들이었다. 어머, 어머. 진짜? 그럼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것 아냐? 그런 선머슴 같은 타입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었나? 뭐 사람 취향이야 다 제각각이니까. 근데 있지. 더 놀라운 건 남편이 호랍이래. 애 둘 딸린. 강현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멍하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결혼. 남편. 호랍이. 편하게 지내고 있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 밖의 단어들이었다. 결혼을 했었나? 그보다 이 기분은 대체 뭐지? 속이 몹시 울렁거렸다. 여자들은 더욱 신이 나서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세상에, 호랍이. 우리 학벌에 뭐가 부족해서. 어이가 없다, 정말. 학교 망신 아니야, 그거? 웬일이니, 웬일이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악착같이 과외해서 돈 모으더니 혼수 때문에 그랬나? 남편이 조폭이란 말도 있어. 조폭. 그 말이 들려오자마자 준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녀석은 몹시 격분한 얼굴로 여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달갑지 않은 말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너는 어떻게 알았는데? 소진이가 내 사촌 동생 과외했었잖아. 우리 큰엄마가 명색이 선생님 결혼식이니까 챙겨준다고 갔었는데 글쎄 빵빵한 어깨들 중 늘어서서 형님 하는데 완전 기겁을 했다더라고. 뭐 어깨? 그래서 그렇게 청첩장 하나 안 돌리고 소리 소문 없이 결혼했나. 무섭다 야. 게다가 애도 둘이라며. 세상에 세상에. 겁도 없다. 어떻게 그런 남자랑. 그만하죠. 그런 얘기. 여자들에게 다가간 준민이 딱딱한 얼굴로 제동을 걸었다. 여자들의 표정이 언제 그런 뒷담화에 열중했냐는 듯 단번에 바뀌는 것이 보였다. 어머, 준민이도 왔구나. 이번에 졸업했나? 취직은? 했어? 네. GK 소프트 보안팀에 있습니다. 이야, 메이저 회사 들어갔네. 축하한다, 축하해. 여자들은 금세 준민을 애워싸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준민은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다. 훤칠한 키에 귀티나는 부드러운 인상이라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문득 이상하기도 했다. 저 녀석은 왜 소진을 좋아했을까? 그보다 왜 아직도 그 마음을 접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 저 여자들 말대로 그저 비쩍 마른 선머슴 같은 여자에 불과했는데. 좋아해요, 선배. 웃음 섞인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강현은 샴페인 잔 하나를 들어 단숨에 죽 들이켰다. 결혼이라니. 그럴 거면 그런 말은 왜 그렇게 쏟아댔는지. 1000번쯤은 고백하겠다더니 그 정도 근성은 되지 못했나. 좋아해요, 선배. 추적추적 늘어지는 걸음걸이. 다크더클이 짙은 버석한 얼굴. 여자치곤 큰 키에 지나치게 가늘고 밋밋한 몸. 헤어숍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듯 오로리 선 짧은 커트머리. 특색도 없고 볼품도 없는 평범한 얼굴에서 피곤해 전 눈만 그를 향해 반짝거렸다. 난 너 안 좋아해. 결혼할 여자도 있고. 좋아한다는 말을 100번 넘게 듣고 나서 도저히 무시가 안 될 때쯤 똑똑히 말해줬었다.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느 시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면 전번 고백하라고. 소진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었다.
여중생이나 할 법한 생각이었지만 녀석이 너무도 확고하게 신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웃지 못했다. 그래서 천번 고백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글쎄요. 시에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어서. 선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할 테면 해보든지. 어떻게 되는지 나도 좀 보게. 정말요? 사실은 선배도 궁금한 거죠? 걱정 마요. 내가 꼭 1000번쯤은 고백해 줄 테니까. 까르르 흩어지던 녀석의 웃음소리. 의미 없이 오갔던 대화들이 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 강현은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바로 홀을 나왔다. 동기들 모임 한번 참석하지 않았던 그가 어울리지도 않는 동창회를 나온 이유는 그저 하나였다. 혹시나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녀석이 아무렇지 않게 웃어준다면 오래도록 쌓여온 마음의 빚 같은 게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오이, 청강현. 벌써 가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강현 선배, 더 이따가요. 준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2부가 더 죽일 텐데. 그를 부르는 목소리에 가볍게 손을 들어주고 강현은 미련 없이 홀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소진. 조금은 사차원 같고 조금은 선머슴 같은 이상한 녀석. 미련하도록 단순한 그 모습이 이유 없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내버려둘 수도 없었던 녀석. 설마 결혼도 속아서 한 것은 아니겠지. 좋아해요, 선배. 커다랗게 울리는 낭낭한 목소리. 받아줄 수도 호응해줄 수도 없었던 그 마음. 창백하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니까 선배. 한 번만 같이 자주면 안 돼요? 녀석이 마지막 물었던 그 말이 지겹도록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998번째 고백 대신이었다.